증여세 자체가 양도세보다는 지금 훨씬 유리하거든요. 2023년부터 부담액이 1억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매물을 유도한다더니 증여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정부는 매물을 유도를 해가지고 거래를 좀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증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에 증여 취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증여에 대한 부분이 취득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주택이 2개가 있으면은 그 증여를 할 때 무조건 12%를 내고, 그리고 3억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를 우리가 산정할 때 뭐로 하냐면요, 이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존에는 공시가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만약에 내가 집이 10억짜리가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7억이다. 그러면 7억을 세수의 어떤 구간에 넣을 수 있는 기준으로 그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상취득을 할 때는 실거래로 하니까 이 실거래에 준하도록 세금 기준을 부과를 시키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10억짜리 집에서 세금 구간을 넣을 때, 계산할 때 7억을 산정 어떤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냥 10억, 뭐 9억에서 10억 사이, 이 가까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취득세의 기준으로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심하죠. 2023년부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요, 뭐 강남권 아파트 증여 시 부담액이 1억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예를 든 게 있는데, 강남의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84 타입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현재 공시가격은 17억 6천만 기준으로 2023년도엔 실거래가 26억을 기준으로 이제 증여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지금 증여 취득세 부담이 거의 1억 이상이 늘어난다. 증여의 취득세가 늘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선 생기는 건 그거죠. 2023년 전까지 증여가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든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이게 임대차 3법이 적용이, 입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동안에 전세가들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어요. 올랐다는 거죠. 왜냐면은 급하니까는 거기에 서둘러서 사람들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대응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나중에 유예 기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딱 시간을 정해두면요, 그 전까지 지금 같은 시장은 가격들이 몰리고 증여를 더 많이 이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지금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부터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2017년도에 5.1%였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은 전국의 증가 비율도, 증여에 대한 증가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 과거부터 보다가 여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8년부터 급하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제 증여를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증여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증여의 세율 자체는요, 만약에 1억 이하를 증여를 하면은 세구간이 10%가 들어가요. 그리고 1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한 20%,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 정도 하면 30%, 10억에서 30억 하면은 40%, 그 다음에 30억 초과하면 50%, 이렇게 최대 구간이 50% 구간이 있어요. 근데 왜 증여를 이용하냐? 양도세보다 유리하고요. 양도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부와 부부 간에는 10년간에 6억 정도를 비과세로 이제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1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 1억짜리 집이 6억이 되었어요. 집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라서 그 6억을 부인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를 했는데 부인은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한 뭐 3.6에서 4%를 내야 되겠죠. 그 4% 6억에 해당되면은 2,400만 원이네요. 2,400만 원을 내고 그 6억의 증여를 받은 걸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6억을 비과세로 받은 거죠. 5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5년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1억에서 6억까지 올랐던 그 양도 차익의 5억이 사라져요.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그 6억짜리가 7억이 되었어요. 양도소득세는 1억만 나와요. 7억에서 6억을 뺀 그 처음에 증여받은 거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1억에 대한 부분이 양도소득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도 일단은 취득세 내고 증여세 아까 말했던 구간으로 냈어요. 증여세 냈죠. 그리고 기다려요. 5년을 기다리면은 이 처음에 취득한 가액이요. 이제 그때부터 오른 가격이 양도소득세로 적용이 돼요. 10억짜리 집을 만약에 증여를 받았으면 13억 정도가 이제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그 10억짜리가 그 전에 1억에서 10억이 되었다고 하면 그 9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예요. 없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냥 10억에서 3억까지 13억까지 오른 그 3억에 대한만 양도 차익을 내요. 단 조건은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5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기존에 내가 증여받기 이전의 가격 있죠. 아까 1억의 취득을 그 증여자가 취득을 했다고 하면 그 1억이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10억에서 13억까지 가는 그 구간들을 이제 혜택을 받는 구간으로 취득 가액이 10억으로 인정받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자체가 양도세보다는 지금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아까 과거에 이런 그 증여를 보면은 지금 규제가 심할수록 증여가 더 급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족들하고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족 내에만 움직이고 부의 대물림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거래가 우리 가족 외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내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이 집값이 고점이라는데 내년 종부세 15% 높게 측정한 정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폐가 있는 건데요.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종부세나 이 재산세가 거래한 가액이 있고 거기에다가 공시지가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합쳐가지고 그걸 세고관에 넣는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종부세가 이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올해랑 내년이랑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랑 그다음에 공시 가격에 대한 비율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고요. 속내는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15%를 높게 측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부세도 말이 많고 양도세, 취득세 말이 많은데 지금 이런 그 종부세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작용들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부작용들이 계속 정부의 어떤 이상한 해석과 그다음에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